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동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주제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국회의 봄. 영화 제목이 좀 생각이 나네. 서울의 봄이 있었는데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국회의 봄 하면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네. 이상기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부제로 한번 민생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민생 국회의 봄. 요새 네. 이제 좀 그 민생 법안부터 좀 처리하자 이런 그 여야 간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싸늘하고 이렇게 서늘했던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해빙의 분위기 좀 따뜻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이번 한 주는 이제 정쟁과 또 대치 국면으로 치닫았던 22대 국회에 모처럼 대화와 협치의 바람이 불었던 한 주였습니다. 보통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되면 원구성 이후에는 여야가 이제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법안 처리에 좀 힘을 쏟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지만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정말 살얼음판이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쟁점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또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또 이후에는 재의결이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대화의 물꼬를 튼 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이었습니다. 이번 지난달부터 매우 더웠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먼저 야당의 협의를 제안을 했고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즉각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바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취임 인사차 민주당 진정책위 의장을 예방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야 정책위 의장 회동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는 모두 8월 국회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 또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과 진료 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도 처리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한 주 국회를 좀 정리해 보면 여야 이견이 없는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들은 최대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여야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여야가 모처럼 이렇게 소통과 대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국민들도 지금 기대를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뢰밭. 네. 좀 이렇게 앞에 그 첫 번째 키워드하고는 국회 봄과는 좀 그 상반된 내용일 것 같네요. 네, 어떤 맞습니다. 뜻인가요? 국회 봄, 네. 근데 또 지뢰밭이다. 네. 뭔가 협치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직도 좀 이렇게 폭탄이 남아있다 이런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여야가 이제 대화에 나서고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모처럼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지금 만들어지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여전히 곳곳이 지뢰밭이 있기는 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했는데요. 첫 번째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폐기가 됐고 또 22대 국회 첫 법안이었던 해병대원 특검 법안이 또 폐기가 됐습니다. 재의결이 네. 되지 못했거든요. 여기에 이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문구에 김건희 여사를 올렸고 또 방송사법은 현재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시기만 남은 상황입니다. 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가 다시 냉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영수회담 또 이 문제도 있고요.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두고도 여야가 의견을 좀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 봄이 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국회 봄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지뢰밭. 아직 진정한 봄이 오지는 않았다는 상징인 것 같네요. 네,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 찬바람을 좀 막아내야 되는데 여야가 좀 그런 분위기를 따뜻한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보죠. 네, 청문회 국회. 청문회가 좀 많이 있어요. 네. 네, 신동진 앵커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5자 토크를 많이 하는데 네. 22대 국회를 5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좀 답해 보시겠습니까? 청문회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 저는 그 필리버스터 때문에 저희 그 국회 방송, 저희 그 뉴스 프로그램이 많이
결방을 했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국회 방송에서 계속 무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네. 필리버스터를 5글자로 다시 바꾸면 무제한 토론 역시 5자가 똑같이 그러네요.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좀 떠나서 네. 제가 본 22대 국회는 키워드에서도 좀 제시를 해봤지만 청문회 국회입니다. 지난 21대 국회까지와는 달리 22대 국회는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넘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는 제외를 하고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 합의가 안 됐을 때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임위에서 업무보고에 불참하는 국무위원 출석을 위해서 입법청문회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야당 주도로 진행된 현안 청문회를 보면 네. 해병대원 특검법, 노란봉투법 개정안 입법청문회 등 무려 7건이나 됩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도 2차례나 있었는데요. 여기에 또 상임위를 좀 보면 과방위는 연일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열렸었는데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간 실시가 됐습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장관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정도 하고요. 국무총리가 이틀 정도 하거든요. 근데 사흘을 했고요. 여기에 오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 앞으로 또 2차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는 다음 주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다음 주는 아마 청문회 주간이 될 것 같은데요. 복지위와 교육위는 16일 의대 증원 청문회를 함께 실시합니다. 또 행안위는 어제 여당의 이제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20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열 수가 있는데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현안 청문회가 계속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잘 못 들어봤던 그런 이름의 청문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 청문회, 또 탄핵 청원 청문회, 의대 정원 청문회는 뭐 현안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그 여당이나 정부 측에서 협조하지 않는 부분, 좀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국정조사나 아니면 국정감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기에는 또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러면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는 것은 네. 청문회거든요. 또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현재 상임위는 수적 우위가 야당이 아주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청문회를 하겠다 하지만 국민의힘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청문회 부당함을 또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청문회 국회까지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